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니입니다. 오늘은 귀염둥이 머리를 하고 돌아온 원브랜드 메이크업입니다. 지금 사실 거의 한 6시간 정도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잠깐만. 이거 클리오 코스메틱이면 이거 클리오 아닌가요? 아니요, 클리오에는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죠. 바로 클리오의 자매 브랜드 페리페라입니다. 페리페라는 또 제가 잘 알고 있죠. 늘 항상 곁에 있는 존재. 클럽 클리오 마케팅 팀과는 저는 아주 또 각별한 사이고 몇 번이나 또 광고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꽤 신상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70% 정도를 구매를 직접 했고요. 나머지 한 30% 정도는 제가 한 5년 전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아이템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아이템들이 이제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원브랜드 컨텐츠는 아주 냉철한 리뷰예요. 제가 제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주 대대손손 5년 동안 이어진 전통적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주 솔직하고 끔찍한 그런 리뷰를 보게 될 겁니다. 장장 6시간이 걸린 페리페라 원브랜드 메이크업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뿅. 자, 베이스 아이템부터 볼게요. 먼저 밀크 블러 톤업 크림입니다. 1호와 2호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SPF 50의 선크림 기능이 있는 2호를 구매를 했고요. 두 제품 모두 톤업 크림인 만큼 즉각적이면서 자연스러운 화이트닝 기능이 보입니다. 얼굴에 발라볼게요. 굉장히 실키한 마무리감이 너무 건조하지도 끈적하지도 않아 좋았는데요. 베이스 대용으로 써도 손색이 없을 만큼 얼굴에 누런기 보정을 잘 해줬습니다. 보송하고 깔끔한 마무리감의 톤업 크림 좋네요. 다음은 단종 안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듯한 잉크래스팅 이지 블러링 비비크림입니다. 적은 양으로도 굉장히 꾸덕한 커버력을 보이면서 올라가는데요. 양을 좀 조절해야겠어요. 커버력과 발색은 굉장히 강력한 편입니다. 얼굴에 올려볼게요. 이름은 블러링 크림인데 마무리감은 꽤 리치합니다. 그래서 솜보다는 퍼프로 수분 조절을 하면서 올리는 게 좋았는데요. 그래도 번쩍번쩍하죠. 컬러는 한 가지. 너무 분필 같은 발색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라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였고요. 다음은 페리페라의 두 가지 컨실러를 볼 거예요. 먼저 잉크 컨실러입니다. 묽은 듯하지만 파우더리한 마무리감 때문에 예전부터 제가 좋아하던 제품이었는데요. 다크서클에는 2호를, 하이라이트 존에는 1호를 발라봤습니다. 커버력도 나쁘지 않은 게 보이죠? 근데 언더톤에 약간 핑크기가 있습니다. 더블 롱웨어 스와치랑 나란히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반대쪽은 신상입니다. 더블 롱웨어 컨실러인데요. 존존! 2020년 최고의 히트템.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이 가격대에 이 퀄리티 마치 6,000원짜리 클리오 킬커버 컨실러를 만난 느낌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킬커버의 슈퍼 매트함을 한 스푼 정도 덜어낸 느낌이라서 더 쉽게 사용 가능했던 것 같고요. 언더톤도 상대적으로 더 옐로우라서 제 피부에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20분 다크닝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밝은 컬러 쪽에서 다크닝도 잉크 컨실러보다 좀 덜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더 어두운 컬러가 나온다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로드샵 최고의 컨실러 등급 이상입니다. 다음은 핑크 톤업 쿠션과 잉크 뽀얀 스킨 틴트 제품을 볼 거예요. 먼저 핑크 톤업 쿠션은 아까 첫 번째로 본 블러 톤업 크림의 피니쉬에 핑크빛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쿠션입니다. 퍼프로 꼭꼭 눌러 바르다 보니 어느 정도 커버력도 있는 것 같고요. 좋았는데 가격이 좀 비싸게 나왔네요. 1+1 가격이 30,000원인데 저는 밀크 톤업 크림 아니면 다른 제품을 살 것 같습니다. 반대쪽은 잉크 뽀얀 스킨 틴트입니다. 페리페라에서 처음 선보인 파운데이션으로 잉크라인에서 나왔죠. 아주 묽은 제형이지만 어느 정도 커버력이 있으면서 마무리감은 얇고 보송하게 끝나는 잉크라인 특유의 제형이에요. 홈페이지상 3호만 남은 거 보면 곧 전체 단종 예정이 아닐까.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잉크래스팅 커버 파데와 신상 더블 롱웨어 파데를 비교해 볼 거예요. 먼저 잉크래스팅 커버입니다. 잉크 뽀얀보다 커버력이 훨씬 더 강조된 파운데이션이고요. 소량으로도 엄청난 커버력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뽀송뽀송한 커버력은 아니에요. 얼굴에 어느 정도 결광도 느껴지고요. 하지만 잉크 뽀얀보다는 확실히 높은 커버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속력은 개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은데 호수별 컬러 자체가 예쁘지 않은 게 좀 아쉬워요. 다음은 신상 더블 롱웨어 커버 파운데이션 2호입니다. 손등 위에 발라보는데요. 생각보다 얇고 묽어요. 이름이나 보틀의 형태, 같은 라인의 컨실러에서 받은 느낌과는 좀 많이 달랐죠? 굉장히 얇게 올라가고요.
마무리감은 앰플 바른 것 마냥 계속 쫀득쫀득해요. 워낙에 제형이 쫀득 앰플스러워서 커버력 쌓기가 쉽지가 않았죠. 픽서 뿌린 듯한 표면 광택이 꽤 오래 유지되는 것 같긴 했지만 왠지 모를 피부 당김도 느껴졌고요. 독특한 제형이긴 한데 저는 지속력 면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쫀득한 제형 때문인지 모공 끼임이 점점 보이더라고요. 다음은 잉크 마트 블러 쿠션과 아까 더블 롱웨어 쿠션 버전을 양쪽에 발라서 비교해 볼게요. 이름에서 보이는 느낌과 같이 피부의 요철과 모공을 뽀송하게 블러링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파우더와 함께 쓰면 더욱더 효과적인 기억도 있습니다. 질감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자주 썼었는데 한번 여름에 무대에서 땀을 엄청나게 흘렀는데 흐른 땀길 그대로 녹아있던 걸 경험하고 나서는 잘 손이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마무리나 수정용으로 메리트가 있지만 단독으로 오래 유지 못해서 잘 안 챙기는 쿠션이죠. 반대쪽은 신상 더블 롱웨어 커버 쿠션 2호를 올려볼게요. 잉크 마트보다 더 얇은 피팅감, 쫀득거리는 마무리감, 커버력도 잉크 마트에 비해 부분적으로 살짝 모자랍니다. 얇게 발리는 건 좋은데 역시나 은은한 얼굴 당김이 기분이 쪽가크시게 하네요. 아까 커버 파운데이션과 비슷한 제형으로 파우더리 혹은 매트하게 쌓이기보다는 얇고 쫀득하게 발리기 때문에 커버력도 좀 한계가 있고요. 자꾸 지워지고 날아가는 것이 지속력 면에도 디스를 그만하고 싶은데 전 좀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은 같은 라인에서 출시된 오일 캡처 커버 팩트를 볼게요. 안에는 특이하게 좀 무게감 있는 라텍스 스펀지가 들어있는데요. 이런 라텍스 스펀지는 좁은 면적의 파우더 입자들을 두껍게 올리는데 용이해서 코 옆이나 눈가 같은 부분은 사용이 쉽지만 넓게 바르려고 하니 손에 쥐가 납니다. 컬러는 한 가지지만 다크닝 없이 괜찮았고요. 반대쪽은 최근 잘 쓰던 클리오의 파우더를 가져와 봤는데요. 얼굴 전체에 바르기에는 확실히 보송 퍼프가 편합니다. 아래 발려진 파드 때문에 커버력 차이가 조금 느껴지긴 하지만 3배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페리페라를 선택하겠습니다. 퍼프만 따로 구매하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페리페라의 3가지 쉐딩들을 볼 거예요. 투쿨 다음으로 훅 인기를 끌었던 제품들이죠. 저랑도 1호 론칭할 때 함께 했는데요. 1, 2, 3호 스와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미드톤을 가진 1호를 제일 좋아하는 편인데요. 3호 그레이가 올해 새로 나왔죠. 자, 그럼 그레이 쉐딩 나열해 보겠습니다. 페리페라 3호, 투쿨 모던, 롬앤 1호. 이걸 보면서 제가 받은 조색의 느낌입니다. 획기가 가장 강한 건 페리페라라고 할 수 있고요. 무채색이라는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지만 너무 넓은 면적에 사용할 경우에 피부에 획기가 돌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단독 사용하기보다는 항상 1호랑 번갈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턱 쉐딩 같은 넓은 면적보다는 코나 애교살 등등에 아주 좁게 쓰곤 하고요. 가격은 각각 할인할 때마다 다른데 제일 저렴하긴 하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리페라의 하이라이터들을 볼게요. 쉐딩과 같은 라인의 잉크브이 하이라이터, 플래시 라인들을 볼 건데요. 잉크브이 하이라이터는 핑크, 옐로우, 은펄, 로즈 3종이 들어가 있어서 마치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먹는 느낌이에요. 플래시 하이라이터와 치크는 발색 하나하나가 너무나 유니크하고 영롱한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플래시 하이라이터 1호 말랑몰랑 핑크라이트를 얼굴에 올려볼게요. 피부 위에서는 정말 영롱하게 보이는데요. 특히 뛰어난 점은 텁텁한 분필 느낌이 없이 펄들만 투명하게 올라가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피부톤이 밝든 어둡든 적용이 가능하죠. 골드도 사고 싶은데 품절 뜨네요. 여튼 존중! 다음은 페리페라의 브로우를 볼 거예요. 나온 지 꽤 된 스피디 브로우 오토와 우드 펜슬은 마음에 드는 컬러가 전혀 없어서 신상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5호 라이트 브라운 하나만 인터넷 구매했습니다. 애쉬빛 밝은 모발에 추천한다 해서 샀는데 컬러가 굉장히 옐로우 오우커스러워서 놀랐어요. 제형은 꽤 단단해서 아무것도 안 바른 손등에 그리기엔 좀 무리가 있었고요. 꾸덕한 왁스의 양도 어느 정도 있는지라 지속력은 기대하겠지만 아무래도 블렌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제서타일 브로우랑은 조금 거리가 있네요. 그나저나 오늘 갑자기 눈썹 옐로우. 다음은 브로우 카라입니다. 역시나 나온 지 꽤 되어서 단종 각인지 홈페이지상 대부분 품절이었고요. 하지만 제 눈썹 가뿐 옐이니까 털이라도 코팅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얇고 가는 소리 특징이고요. 내용물 제형도 나쁘진 않은데 단종 각이니까 자세한 리뷰는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신상 빨리 내주세요, 페리페라.
다음은 페리페라의 아이라이너들을 볼 거예요. 잉크 스키니 아이라이너 이외에도 잉크 신신 펜슬 라이너가 출시가 되었네요. 명확한 비교를 위해 항상 비교 대상 하소심 선생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손목에 3가지 라이너를 바르고 20분간 기다린 뒤 그냥 클렌징 워터로만 지워볼 거예요. 한 번, 2번, 3번, 4번. 정답은 뭐다? 샷소심이다. 끝! 다음은 페리페라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셀러 마스카라들을 볼 거예요. 신형 패키지로 바뀐 뒤 마스카라 픽서와 3호 깔끔 컬링까지 출시가 됐는데요. 세팅 마스카라 볼게요. 뷰러만 집어준 뒤 발라보고 있는데 이 픽서계의 양대 산맥 에뛰드 공과 아리따운 좌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볼륨력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한 올 한 올 컬링은 잡아주는데 뭉태기로 확 올려주는 느낌이 떨어지네요. 이 위에다가 잉크 블랙카라 신상 3호 깔끔 컬링 발라볼게요. 픽서를 바른 곳과 안 바른 곳의 느낌은 확실히 볼륨감 면에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 3호 깔끔 컬링 자체의 느낌이 약간 파리다리 느낌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깔끔 컬링이라서 단독 발색 시에 래쉬들이 좀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제 다시 생눈으로 돌아와서 페리페라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 블랙카라 오리지널 2종을 발라볼 거예요. 맨눈에 뷰러만 하고 픽서 없이 이 정도 볼륨을 내는 만원짜리 마스카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 기준 난다 긴다 하는 마스카라도 가격으로 경쟁했을 때 페리페라를 이길 수 없죠. 둘 다 인기가 많지만 제 눈에는 롱래쉬 컬링이 예뻐 보이네요. 자, 이제 섀도우들을 볼게요. 잉크 피팅 컬러 팔레트 3종과 올테이크 무드 컬러 팔레트 4종을 구매해봤습니다. 먼저 잉크 피팅 팔레트 발색이에요. 첫 번째로 1호 Be My Chocolate입니다. 초콜릿 팔렛인데 뿔그리 계열이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요. 그치만 팔레트에서 보이는 외색보다는 실제 발색이 좀 떨어집니다. 3호 All About Bread는 좀 더 어두운 뿔그리들이 가득하네요. 저는 1호보다는 취향인 것 같아요. 4호 Get 피치 윈미는 좀 더 부드럽고 밝은 피치 코랄 뿔그리 계열의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뿔그리를 많이 좋아하시나봐요, MD 선생님. 예. 자, 다음은 핫한 신상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4종입니다. 유니크하고 실용적인 패키지가 아주 귀엽죠. 1호 들숨의 우명 날숨의 컬감. 특히 매트 섀도우들의 발색이 아주 보들보들하고 좋았어요. 2호 코랄 학계의 핑크 전설. 살짝 자줏빛 또는 로즈 핑크가 섞여있는 밝고 청순한 색깔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3호 눈을 봐라 무르익은 눈이다. 이름이 왜 이러죠? 모르겠지만 좀 더 가을에 어울리는 어두운 브라운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쪽에 있는 펄들이 엄청 화려하고 예뻤어요. 4호 뮤트로운 우리를 봐 로지러워. 누가 지은 거예요? 그레이와 플럼빛이 도는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고 역시나 글리터들이 너무 예쁜 게 많이 들어있네요. 빛 반사가 정말 촌예롭죠. 자, 먼저 3호의 부드러운 베이비 핑크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서 톤 정리를 해줄게요. 보들보들한 느낌이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글리터를 눈두덩이 전체에 바릅니다. 자글자글한 펄이 엄청 화려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나서 2호의 로즈 브라운 컬러를 언더라인과 눈꼬리 바깥쪽에 은은하게 펴발라 붉은기를 더해줄게요. 좀 더 코퍼색이 나는 컬러로 눈 앞머리와 눈꼬리 쪽에 톡톡톡 찍어서 음영을 내줍니다. 그리고 써보고 싶었던 4호 굵은 반짝이를 손가락으로 덜어내서 눈두덩이 중앙에 톡톡톡 찍어서 마무리해줄게요. 핑크 빔 하이라이터와 어울리는 느낌으로 섀도우를 올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잉크 신신 펜슬 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주고 눈꼬리를 빼줍니다. 언더라인에도 좀 더 밝은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 좀 더 진하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롱래쉬 컬링 마스카라를 사용합니다. 언더래쉬까지도 꼼꼼하게 발라서 마무리해줄게요. 자, 다음은 페리페라의 리퀴드 글리터들을 볼 거예요. 먼저 슈가 트윙클 리퀴드 섀도우 8개입니다. 특히 3, 4, 5호에 들어간 은펄이 스틸라랑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스틸라가 유행을 주도하긴 했어. 지금 좀 갔어 근데. 또 핫한 아이템이죠. 슈가 트윙클 리퀴드 글리터 3종입니다. 크고 작은 글리터 입자들이 아주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퀄리카보다 무려 3,500원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퀄리티가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옮겨야겠네요. 저는 1호를 언더라인 애교살 위에 올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쌍꺼풀 라인 위에 톡톡톡 올려줄게요. 이런 굴그리 입자들이 많이 들어있는 글리터들은 굴그리들이 겹치지 않게 잘 분포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펄땡이 메이크업 오랜만인데 정말 예쁘네요. 반짝반짝. 자, 드디어 이제 페리페라의 메인 립 제품들을 볼 거예요. 다양한 라인과 제형의 제품군 모두를 구매해봤는데요. 컬러들이 너무 예뻐서 과소비를 했습니다. 워낙에 제품군이 많아서 스틱류, 벨벳류, 촉촉이류로 피니쉬 느낌이 비슷한 그룹끼리 묶어서 지속력이 약한 순서대로 볼게요. 첫 번째로 볼 제품은 스틱 그룹의 잉크 더 에어리 벨벳 립스틱입니다.
마음에 드는 9가지 컬러를 구매해봤어요. 13호, 굉장히 매트 보들보들한 제형이 특징인데 사실 입술 위 각질 부각은 바로 보이네요. 매우 문질러서 각질 사이사이에 끼워줘야 좀 봐질만 한데 입술이 건조하신 분들이라면 이 제품 피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렇지만 13호는 상큼한 형광빛이 도는 감색이라서 이쁘긴 하네요. 다음은 12호와 9호를 발라볼게요. 배경색과 비슷한 코랄 핑크를 입술 전체에 발라주고 입술 안쪽에는 쨍한 9호로 그라데이션 해볼 거예요. 클렌징하면서 각질을 좀 걷어냈더니 질감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마지막은 14호입니다. 상큼한 레드 핑크로 갑자기 얼굴이 확 하얘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다음은 잉크 타투 스틱입니다. 스틱 그룹에서 매트와 촉촉 사이에 있는 제형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타투란 말이 약간 두려워서 손등에 발색을 해보는데 의외로 평범한 매트 립스틱이었어요. 코랄 티저 올려볼게요.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스틱보다는 옅고 스틱 세럼보다는 매트한 그 사이에 포지셔닝 된 제형이고요. 제 느낌상 이 제품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립 제형을 다 포괄해 버리겠다는 그런 페리페라의 아심인 건지 묻어남도 뭐 딱 그 수준, 착색도 지속력도 중앙에 있는 수준, 여느 립스틱과 비슷합니다. 타투라는 명칭은 좀 아깝네요. 마지막은 잉크 스틱 세럼입니다. 스틱 그룹에서 그나마 착색이 좀 있었던 촉촉한 피니쉬의 제품인데요. 세럼이란 말에서 알 수 있죠. 4호 코랄 사세를 발라볼 건데요. 체온에 촉촉하게 녹아 밀착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색되고 착색도 어느 정도 있지만 너무 강력한 틴트들이 많았어서 아주 평범해 보여요. 자, 이제부터 벨베티 그룹의 친구들을 볼 거예요. 가장 착색이 약한 잉크 마트 블러 틴트부터 봅니다. 굉장히 꾸덕한 벨베티함이 느껴지는 틴트인데요. 파스텔 가루를 반죽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뽀얀 고발색을 보여주는데 무엇보다 충동구매를 일으키는 컬러 콤비들이 12개나 구매를 했습니다. 비슷한 듯 안 비슷한 듯 한데 무조건 다 갖고 싶은 그 느낌 아세요? 6호 코랄 성지입니다. 사실 팁이 굉장히 앞뒤로 흐물거려서 손가락 없이는 바르기 힘들었지만 뽀얗게 블러링해주는 느낌이 그 어느 벨벳 틴트보다 강하네요. 엔딩 요정입니다. 좀 더 부드러운 핑크빛이 돌죠? 컬러 지속 착색력은 보통이었으나 단점은 이렇게 팁 부분이 너무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집어넣을 때 입구가 쉽게 더러워지고 손을 안 쓰면 바를 수가 없었어요. 다음 순서의 착색력을 보인 건 잉크 더 에어리 벨벳입니다. 앞전 벨벳티와는 달리 굉장히 가벼운 게 특징이고요. 보들보들 수분이 아닌 솜덩이 만지는 것 같은 제형인데요. 리뉴얼 이전 버전보다 확실히 입술에 남는 밀착력을 강조한 것 같아요. 1호 레드 맛집. 확실히 잉크 더 벨벳 오리지널보다 빠르게 바르기 쉬워요. 저는 다른 립 제품 위에다가 파스텔스러운 느낌 덮을 때 종종 사용하는데요. 굉장히 보들보들하죠? 2호 셀기꾼템은 오우커 색깔인 줄 알았는데 오렌지빛이 아주 예쁜 컬러였어요. 3호 만찍 코랄 또한 진짜 너무너무 러블리하고 예쁜 색이네요. 여튼 에어리는 펴바르기가 매우 편하지만 지속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제 팔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에어리는 잘 지워지네요. 그보다 더 강한 착색 지속력을 보인 건 페리페라의 전설의 모든 시작이었던 잉크 더 벨벳입니다. 마음에 드는 컬러와 신상 위주로 구매를 해봤는데요. AD가 붙으면서 리뉴얼이 되었는데 정말 지속력과 발색이 더 강해졌나봐요. 팔뚝에 순식간에 남는 이 지속력, 제가 발색을 아예 못하게 만듭니다. 2호 여주인공입니다. 레드가 적당히 들어간 MLBB 컬러로 데일리로 쓰기 아주 좋죠. 역시 립스틱 타입보다 촉촉한 피니쉬로 각질 부각이 좀 덜해요. 품절 대란입니다. 외모 성수기와 믹스해서 발라볼게요. 정말 페리페라스러운 상큼한 컬러가 나오고 있는데요. 뭔가 양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만큼 착색과 지속력도 아주 길어요. 특히 핑크 색소가 들어간 친구들이 그런데 평소에 쓰기엔 좋지만 리뷰하기엔 진짜 너무 힘든 친구들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바른 지 몇 분 안 되는데 지웠는데도 엄청나게 남아있어요. 이거 어떡해요. 5호 비주얼 값도 빼놓을 수 없죠. 핑크기보다 붉은기가 많이 들어간 페리페라 레드의 정석입니다. 묻어남도 발색에 비해 매우 적어서 요새같이 마스크 아래 쓸만한 제품들이죠. 벨베티 그룹의 착색 지속력, 충격의 최종 보스는 잉크 더 젤라또입니다. 이게 나온 지 오래돼서 1+1이라 약간 단종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도 써본 적이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진짜 2020년 써볼 틴트 중에 제일 빡시게 안 지워지는 그런 벨벳 틴트입니다. 4호 살구 듬뿍 넣었도. 시작이 굉장히 보들보들했기 때문에 이렇게 착색 지속력이 강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아주 특이한 제형이에요. 팔도 아니고 손발색이었는데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틴트 처음 보고요. 보들보들한 제형이 입술 주름까지도 어느 정도 블러링 해주었고 근데 저는 되게 좋은데요? 이 시국에?
이게 단종이 된다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은 촉촉이 그룹에서 착색 지속력 순서대로 리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잉크 더 락커입니다. 벨베티 그룹으로 갈까 하다가 발색되는 게 굉장히 사인펜 락커스러워서 은근 촉촉이 그룹에 끼게 되었어요. 근데 홈페이지상에는 2018년 업데이트되어서 현재 4, 5호밖에 남아있지 않은 걸 보니 왠지 단종 삘이고요. 5호입니다. 처음 발랐을 때 촉촉한 듯 하다가 마치 사인펜처럼 스며들어서 번지는데 지속력은 생각보다 노멀했어요. 금방 잘 지워지는 게 보이죠? 다음은 슈가 글로우 틴트 5종입니다. 가장 촉촉이에 가까운 친구들인데요. 의외로 오래 바르고 있으면 꽤 강한 착색력을 보여주는 친구였어요. 4호 스윗 앤 샤워입니다. 정말 녹인 사탕 바르는 것처럼 반짝반짝한 느낌이 강한 틴트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느 정도 착색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매끈한 제형치고 강한 착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1+1 단종 혹은 리뉴얼 예정이겠네요. 다음 촉촉이 그룹 강자는 잉크 틴트 세럼입니다. 꽤 강한 지속 착색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 먹은 느낌 제대로 내는 물 틴트 제형으로 나왔는데요. 신상 컬러들과 함께 7개를 구매해봤습니다. 11번 심장 반응입니다. 한두 번의 터치만으로 아주 촉촉하게 물든 립을 금세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친 지속력이 이걸 맨 마지막에 발색했어야 했나 싶을 정도로 진했습니다. 리무버로 모자르겠다 싶어서 클리닉 제로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클리닉 제로가 아주 좋네요. 역시. 12호 그아레드입니다. 매일매일 그래도 아직 칠리레드. 쉽고 빠르게 바를 수 있고요. 손등 묻어남도 거의 없죠. 물 틴트도 페리페라에서 사야 되네요. 마지막은 최종 보스 공포의 착색 지속력 대마 악마 틴트 잉크 더 타투입니다. 외관에서 보이는 포스 때문에 감히 제 손등을 내놓기 두려웠는데요. 역시나 바르자마자 2분 안에 지워내는데도 정말 무섭게 착색이 남았네요. 이건 공포 수준이에요. 이거 발랐다가 오늘 다른 리뷰를 못한다고 보면 되죠. 저는 진짜 이건 못 바릅니다. 이건 모두를 위한 거예요. 대의를 위한 거죠. 충분히 보여드렸다고 생각해요. 블러셔를 볼게요. 먼저 맑게 물든 벨벳 치크입니다. 크림 제형인데 문지르면 파우더리해지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사용하기에 아주 편한 블러셔였고요. 파우더 타입보다 상대적으로 발색도, 지속력도 좋으면서 컬러도 다양해서 종류별로 사 모으고 싶었는데 일단 이렇게 5가지 보여드려요. 저는 이 중에 벨벳 치크 7호를 스펀지로 발라볼게요. 보들보들하게 파우더리한 피니쉬로 아주 부드럽게 잘 올라가는데요. 일반 크림 치크와 달리 촉촉한 물빛은 없기 때문에 저는 플래시 하이라이터 1호랑 겹쳐서 보들보들하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완성입니다. 제 손에 흉터가 보이시나요? 뷰티 유튜버한테 흉터는 뭐다? 이것이 흉터다. 오늘 나 지금 팔이 진짜 껍질이 다 벗겨진 것 같아.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에피소드였어요. 페리페라를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이 정도로 좋은 제품들이 많은지 몰랐죠. 특히나 립 제품이 아주 이 시대에 잘 맞는 지워지지 않고 오래가는 예쁜 컬러에 조색이 잘 된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 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 그 정도로 좋은 게 많았다. 자, 그러면 또 원브랜드 시리즈답게 이 엔딩에서 또 보여드릴 몇 가지 제품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존존 오브 존존. 이런 컨실러는 세상에 없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퀄리티 없어요. 페리페라의 더블롱웨어 커버 컨실러. 이 제품입니다. 6,000원. 6,000원에는 그 어떤 브랜드도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커버력도 좋고 마무리감도 좋고 지속력도 좋고 다만 컬러가 3개까지밖에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저는 완전 찬성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다음 파운데이션은 그냥 넘어갈게요. 커버력이나 지속력 면에서 이 컨실러보다 더 괜찮았던 베이스 파운데이션 종류는 없었고요. 그래서 페리페라 베이스 중에서는 컨실러 정도 사야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색조 아주 대단합니다. 페리페라가 또 색조죠.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4종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색깔의 어떤 조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콤비네이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두운 톤부터 밝은 톤 그리고 글리터까지 다양하게 잘 조색을 했고요. 그리고 섀도우 하나하나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았고 19,000원이라는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발색과 컬러 콤비네이션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다음은 말 안 해도 아는 페리페라가 원래 마스카라 맛집이었고 점점점 레볼루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내고 있지만 그래도 베스트는 제게는 이 핑크색 뚜껑 롱래쉬 컬링 제품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제품이죠. 다음은 글리터. 페리페라의 슈가 트윙클 리퀴드 글리터고요. 홀리카 9,500원, 페리페라 6,000원입니다.
이김. 이 제품이 좋았던 이유는 앞에도 설명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글리터가 빛 반사가 아주 좋고요. 이 3호보다는 1호가 아주 클리어하게 글리터가 잘 보였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립인데요. 뭐 나머지는 다 괜찮은 거 괜찮고 그런데 진짜 너무 끔찍하게 안 지워지고 오래가는 것만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잉크 벨벳 새로 나온 거. 뭐 전설의 잉크 벨벳인데 이게 리뉴얼 되면서 더 강력하고 더 진한 발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지속력도 정말 끔찍하게 길었고 한번 발라도 뭐 찍혀 나와서도 입술에 남아있는 그 착색력 굉장합니다. 색깔도 예쁜 게 많죠. 그리고 잉크도 젤라또. 저는 처음에 이게 금방 지워지겠거니 했지만 이 제 손바닥에 이 흉터를 만든 게 바로 이 젤라또고요. 심지어 제일 연한 4호를 발랐는데도 아직까지 착색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젤라또 정도면 한번 아침에 바르고 나서 마스크에 뭐 막 묻어도 결국에 저녁까지 남아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마지막 제 손등에 상처를 만든 페리페라의 잉크 더 타투 컬러입니다. 얘도 뭐 지워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페리페라 원브랜드 메이크업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였지만 이렇게 심층 분석을 하고 나니까 더욱더 사고 싶어지지 않았나요? 자,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항상 댓글로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물어봐 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 제가 어떤 브랜드를 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